자,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사색과 지랄의 호스트 지랄입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분 동경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팟캐스트도 벌써 9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정말 재미난 상상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SF 소설 프로젝트 헤일메리입니다. 함께 하실 분 도니님, 일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짧게 도니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나를 위함에서 뇌각 피크닉을 통해서 사람들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운이 좋게도 파트너까지 하게 된 이재덕이라고 합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뇌과학 피크닉 참여하고 있는 멤버 1,2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의 저희 그 나를 위한 분들만 오시니까 나를 위한 광고 방송 같아요. 맞아. 맞아요. 꽤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맞아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여러 직종을 맞아요. 가질 때 여러 또 직종이 되고 맞아요. 연령대는 비슷한 것 같고 다들. 저희가 이게 우리 다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오프닝을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저희 녹음 버튼을 누른 지 34분째 됐는데 오프닝을 드디어 네. 시작을 하게 됐고 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프로젝트 헤일메리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할까 하는데 동경님부터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2023년에 처음 읽었고 그해 최고의 책으로 꼽습니다. 그의 최고의 책. 그의 다른 책 기억나세요? 다른 책 뭐 스쳐 지나가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SF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한테 SF의 문을 열어준 작품이고요. 그리고 과학 이야기 또 SF라고 하면 되게 딱딱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우정이 저를 많이 흔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전 다 좋았거든요. 과학 설명도 좋았고 플롯도 좋았고 캐릭터도 좋았고 그래서 너무 흥미진진하게 정말 오랜만에 잠을 안 자고 읽은 책이어서 좋았어요. 네, 사실은 재밌어서 좋았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맞아요. 저도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23년 최고의 책으로 꼽습니다. 저는 그 설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배터리잖아요. 핵심 설정이. 근데 배터리가 생물이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생물을 가지고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한다?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약간의 좀 돌아가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도 소를 싣고 농사를 짓고 말을 타고 이동하듯이 뭔가 거기에서 어떤 설정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설정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일리님. 저는 과학 교과서를 소설로 만들면 이런 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깨알같이 과학 이론들을 마치 노빈슨 시리즈 읽듯이 틈틈이 그런 과학 지식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쭉 읽다가 멈추는 때가 많았거든요.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실제로 문제를 푸셨어요. 이게 이과 양반들이 딱 그런 거예요. 아니, 실제 뭔가 자칫 계산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문제를 자주 멈췄거든요. 푸셨어요. 그 바로 머릿속으로 계산 못 풀었죠. 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을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간 여담으로 그 두 분 초대했다고 하니까 지연님이 그랬나 민우님이 그랬나 뭐 역할이 누군가가 근거 어디서 그 이야기가 나왔지 하고 근거가 필요로 할 때 검색 담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 인간 GPT. 인간 GPT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아. 역시 직접 계산까지 해보시는. 와, 대단하다. 요즘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GPT에 대충 돌리면은 나오기 때문에. 나오니까. 해주니까. 맞아. 저는 사실 이거 읽을 때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앤디 위어 이분이 책을 3권 냈었잖아요. 근데 전 앞에 아르테미스를 먼저 읽었어요. 근데 이게 과학적인 배경이나 지식은 되게 좋았어. 근데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재미있게 보진 않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큰 기대를 안 하고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상상도 일으키고. 그게 왜냐면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게 천체, 관심 있지. 그리고 우주선, 뭐 비행기, 그리고 물리학, 화학 이런 거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안에 다 녹아 있어요. 진짜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이야기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2023년 최고의 책, 저 2024년도 1등입니다. 완전.
맞아, 저는 맞아. 이게 1등으로 최고. 정말 재밌는 맞아. 소설. 재밌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도 중간에 쉬지 않아요. 저는 음. 계산하신다고 하셨는데 전 계산이 굳이 필요 없었습니다. 넘어가면 되는 거라서 어. 저는 바로 넘어갔습니다. 저 진짜 재밌었습니다. 신기하다. 되게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그냥 재밌었다 정도고 이거 준비한다고 이번에 읽었거든요. 재밌긴 한데 인생책까지는 저는 안 와닿았거든요. 설정에 좀 미흡적인 부분들이 보여가지고 좀 명작의 반열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다들 재밌게 읽으셨네요. 그러니까 또 오늘 또 혼자 될 것 같은 고독한 외딴 섬이 아니, 될 것 같은 저는 느낌이. 학습지처럼 읽었기 때문에 조금 괴롭게 문제 풀면서. 문제 풀면서. 답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힘든데. 책을 약간 자해하듯이 읽는 듯한 느낌. 뇌를 괴롭히면서 공부하듯이. 여러분들 이 책에 나왔던 과학적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가장 흥미로웠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스트로파지가 음.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찾아서 금성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되게 실제 식물의 광합성 반응이랑 비슷하거든요. 식물이 이제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할 때 명반응, 암반응이 있는데 여기 실험을 할 때도 이산화탄소 있는 쪽은 커튼을 내려주고 빛이 있는 쪽을 따로 별도로 내주고 그런 식으로 번식 실험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실제 식물의 광합성 반응이랑 거의 유사해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신기했어요. SF 설정이지만 실제 있는 과학 지식에서 모티브를 많이 따왔구나. 외계 생명체지만. 저도 같은 맥락에서 제노나이트의 내성 같은 게 생기잖아요. 저는 그 포인트에서 물론 이 책 흐름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포인트였지만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틀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 제노나이트도 좀 신기하지 않았어요? 맞아.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물질처럼 좀 보였는데 또 마지막에 맞아. 거기에 대한 너무 그러니까 신뢰를 하다 보니까 제노나이트 틈 사이로 이제 딱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보고 모든 거는 완벽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전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최고다. 맞아요. 지나가신 거 맞아요. 결국 다윈이 이기고. 맞아. 결국 얘는 생물학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다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맞아.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모든 생물학자는 다윈의 제자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맞아. 이과 사람들 오면 계속 다윈 얘기 맨날 나오는 것 같은데. 돈이님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았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같은 우주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서로 우주에 대한 기술이 달라. 지구에서 보는 기술과 로키가 온 행성에서 서로 기술이 다른데 어쨌든 결과는 동일해. 저는 여기서 되게 좀 좋았어요. 이게 저는 생각할 때 우주여행이나 이런 걸 할 때 이 방식이 전 정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렇죠. 또 한 번 또 상상에 풍부한 거죠. 다른 길이 있구나. 다른 길로도 되는구나. 우주선 모양 자체도 되게 납작하게 나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우리가 우주에 대한 모든 걸 몰라도 이게 여행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전 이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로키를 보자마자 마음속 안에 차별적인 그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본인이 직접 로키를 만났을 때. 내가 진짜 로키를 만났을 때 되게 거부감 클 것 같고 결국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지만 그 소통을 통해서 내 마음이 크게 열릴까?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감은 있었어요. 그렇게 소통을 우주 속에서 정말 이 외로운 공간 속에서 만나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라는 존재는 그거를 못 받아들일 것 같긴 하다. 서로의 지식을 이용만 하다가 이제 빠이빠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하지만 다르게 제 인생 처음으로 공둥이가 큰 거미를 이렇게까지 귀여워할 줄 몰랐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로. 제가 일하면서 틈틈이 읽었거든요. 이거 밀리에서 띄워가지고 진짜 틈틈이 읽었는데 중간중간에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로키라는 설정 자체가 인간들이 싫어하는 요소들을 거의 다 담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발이 많은 거. 그 서양에서는 그 문어 같은 것들을 되게 괴물로 받아들이잖아요. 크라켄처럼. 그리고 눈이 없거든. 암모니아 때문에 고약한 냄새 그리고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아서 뜨거운 인간이 불편할 만한 요소들을 다 담았는데 이런 초월적인 우정을 보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하긴 했습니다. 하긴 맨 처음에 이제 암모니아 캡슐을 봤잖아요. 만약에 우주선에 혼자 있는데 딱 열었는데 암모니아 캡슐이 나오면은
대부분 아 이거 공격인가 이렇게 막 맞아. 경계부터 하지. 어. 근데 안에 근데- 들어있는 거 안 보고 막 으악! 오씨. 저기가. 나오지. 저기다. 이거 전쟁이다. 그러면 그 주인공 뭐 어떻게 했을까? 캡슐 안에 자기의 나도 이거 나도 같이. 보물풍선처럼. 풍선. 어, 한번 똑같이. 최대한 만들 수 있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암모니아 뭐 창구라든가 그걸 담아가지고 이야기가 점점 더럽게 가네요. 더러워지죠. 그랬다. 쉽지 않네요. 네, 쉽잖아요. 근데 어쨌든 초월해서 음. 우정을 다졌다는 게 대단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걸로. 근데 저는 이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우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로켓 쪽에 있는 그 우주선도 한 대였고 맞아. 우리도 한 대였어. 근데 우리가 만약 두 개였으면 말이 달라졌어요. 그렇지. 이게 분명히 달라졌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되게 웃긴 게 살아있는 생존한 것도 한 개씩이에요. 맞아. 그쪽 엔지니어 뭐 굳이 사람 의견을 하자면 한 명. 그리고 여기는 과학자 한 명이야.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쪽에 과학자가 두 명이었고 여기 만약에 엔지니어가 혹시 두 명이었다. 이러면 무조건 미션 실패입니다. 이거는. 아, 이거 말이 안 돼요. 아 그럴 것 같다. 왜 무조건 실패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저희 발제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쪽에서 만약에 뭐 과학자 하나랑 엔지니어 한 명이었어. 근데 여기 엔지니어야. 그러면 이거 무조건 미션 실패예요. 만약 우리 쪽 과학자 두 명에 그쪽 엔지니어 한 명이었다. 이것도 실패입니다. 절대 합의 안 돼. 왜냐하면 얘네들은 서로를 믿을 수밖에 없어. 맞아. 과학적 이론이 맞대. 그럼 엔지니어는 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리고 내가 이게 해놓은 게 얘는 무조건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 서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만 살아남은 거 최고의 그거지 않느냐라는 게 의지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할 사람도 이상하다. 의지할 뭔가 생명체. 생명체가 각각 하나밖에 없고 음. 또 포지션이 과학자 한 명, 엔지니어 한 명. 아, 그 그렇죠. 생각을 안 해봤네. 본인의 결핍을 채워주잖아. 네. 이게 명확하게 딱 상쇄가 되는 부분이에요. 맞아. 거기다 되게 웃긴 게 이 과학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자기 지식으로는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물론 컴퓨터도 있지만. 근데 로키는 또 기가 막히게 모든 걸 다 만들어내요. 맞아. 그것 또한 하나의 그거였어요. 맞아. 네. 그래서 이게 아마 프로젝트의 성공의 가장 최고의 그런 거겠죠? 밑밥을 깔아놓은 거겠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네요. 그렇게 해서. 1등. 그냥 표면적인 만남이었네요. 네, 그렇죠. 진행하실래요 혹시? 제가 갑자기? 저희 암묵적인 룰이 원래 발제 한 사람이 진행을 하자. 어. 인데 제가 원래 발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발제하고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발제할게 해가지고 발제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본인 발제해놓고 왜 진행을 저한테 맡겨요? 혹시나 본인 발제였어요? 제가 발제했다라고 말하기도 뭐한 게 오늘은 되게 이례적으로 그 받은 내용들을 그냥 다 갖다 집어 넣은 거라서 맞아, 이렇게까지 발제해준 사람 처음 봤어요. 맞아. 보통 이렇게 발제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때까지 팟캐스트 진행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저희 쪽에서 발제를 다 해서 다 얘기를 나눴죠. 계속 할게요. 하세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면. 자, 1번 발제부터 해볼게요. 혹시 종이 하나 받을 수 있나요? 잠시만요. 지구가 뭔가 이제 아파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그럼 화성 가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SF 소설들, 영화들 보면 다 우주 여행하고 있고 그 생각이 저를 이제 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게 더 먼저가 아닐까? 라는 의문도 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애쓸 것인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어떤 보금자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나눴으면 좋겠긴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제가 또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구의 환경 보호와 새로운 행성 개척이 있다. 저는 무조건 후자입니다. 무조건 행성 개척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지구의 환경은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유한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시간 또한 유한합니다. 맞죠? 태양이라고 하는 게 길어봐야 50억이잖아요. 지금 태양은 보면 현재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서 지금 막 분신 자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 그렇죠.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시간 안에 우리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태양이 현재 지금 이걸 유지할 수 있게끔 계속 우리가 뭔가를 과학적인 기술을 넣어서 유지를 한다고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무조건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 과학적인 시각에서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구를 떠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대체제가 없어서. 우리가 떠날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버리고 가면 돼. 어차피 플라스틱도 한 500년, 1000년 지나면 된다며.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오.
최고지. 이거만큼 더 좋은 게 어딨어. 그냥 막 써. 음. 갔다가 다시 와. 음. 그러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 환경 보호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음. 못 가잖아. 갈 데가 없잖아. 음. 약간 경제적인 측면으로 가게 되면요. 음. 지구의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가 들어가는 돈에 비해 우리가 외계 행성으로 가는 비용이 더 싸지게 되잖아요. 100%다 버리고 다 갈걸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구의 환경 보호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갈 길이 없다. 방향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너무 잔인한가요? 아니죠. 굉장히 경제적이고 진화학적으로도 그렇죠. 본인이 살 길 본인이 찾는 거지.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새로운 행성 개척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바로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행성 개척을 시작할 수 있으면 바로 시작하는 게 맞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첫 시작은 되게 미미하지만 일단 시작하고 난 뒤에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때 이제 저도 모임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떤 일을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할 때 사이드 이펙트를 생각하게 되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일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 들어가면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 부작용을 줄여가는 게 그게 이제 우리 과학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만약 행성 개척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 하면 일단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가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지구를 어느 정도 재활용하면서 좀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기술은 충분히 올라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부터 당장 전 인류가 화성 이주를 준비한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살아있을 때 이주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술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이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가면서 가야 되니까 결국에 뭐 한이 많이 미래엔 언젠가 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동님 생각에 대한 의견이었고 다시 저의 의견으로 돌아가면은 저는 우주에서 저희가 살만한 환경을 만들 기술이 있다면은 그 기술로 지구를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그렇죠. 뭐 마션처럼 테라포밍을 할 수 있으면 지구에도 충분히 테라포밍을 하면은 훨씬 부작용이 적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부터 지구를 버리고 다른 행성으로 나갈 생각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구 환경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뢰가 안 가요. 아무리 그런 이제 기술들,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들을 얘기를 해도 진짜 가능할까?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가볍게는 눈에 보이니까 계속 입에 뭐 들어간다처럼 그거 되게 공감되지 않아요? 맞아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것만 안 먹어도 돈 아끼고 환경에 되게 많은 보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니까 계속 집어서 먹게 되는 것처럼 정말 에너지 효율을 위한 좋은 혁신적인 기술이 발견했다. 그러면 저는 그 효율만큼 에너지를 더 쓸 것 같아요. 인간이. LED의 발명이 저는 에너지를 더 쓰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효율적으로. 빨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 할 거를 세탁기의 등장으로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냥 뽀송뽀송하게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뭐 불빛도 그렇고 뭐 그런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인간이라는 존재는 증가한 것만큼 사용할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제 개척을 하는 그 기술이 좀 더 인간한테 맞다고 봐요. 인간 욕망에 더 잘 어울린다 생각해요. 우주에 나가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발명이 되면 그 행성에 가서 그 행성의 에너지를 착취하는 게 인간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행성의 에너지와 자원들을 다 쓰고 나면 또 다른 행성 가서 그 행성의 에너지와 자원을 착취해야 될 존재가 아닐까. 저는 인간에 대한 어떤 욕망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구 환경 보호 불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할 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버리고 다른 걸로 대체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만연해서. 그렇긴 하죠. 너무 만연해서.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도 제가 간호사인데 간호학과에서 배울 때도 한의학은 있는 기능을 좀 재생하거든요. 근데 양학은
그냥 문제가 생기면 다 절제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퍼지지. 그 인간 생각이라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어떤 회사에서도 기능이 없는 사람은 잘라버리고 집단을 구성할 때에도 이 집단에 도움이 안 되면 다 내치게 돼요. 그럼 더 커지게 돼서 지구가 이제 필요가 없어서 지구를 버리고 다른 행성을 간다? 그렇게까지 됐을 때에 과연 우리 같은 종인 인간을 과연 신경을 쓸까? 다른 데 가서 나 당장의 나의 삶을 위해서만 신경을 쓰지 내 주변 사람들은 효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구가 너무 재생을 못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고 대신에 화성이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물론 가야죠. 하지만 그 사고방식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게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래도 조금 지켜보자. 그래도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좀 챙겨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구환경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얘기하신 것처럼 본질이 뭔지 너무 쉽게 잘 까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구 환경을 보호하려면.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이제 밤늦게까지 불빛 LED를 켜놓잖아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어제 지구의 날이었잖아요. 맞아요. 음. 어제 지구의 날인데 이월드 폭죽놀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뭐야? 하면서 저도. 저 보면서 저기- 뭐 제정신인가? 아니, 하면서 나는 뭐. 폭죽놀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데 지구의 날에 폭죽놀이 한다? 이거는 뭐 이게 생각이 짧은 건지. 세금도 터지고 에너지도 터지죠. 저도 보면서 어. 지구의 날이라서 폭죽놀이를 하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지 환경 보호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밥 세 끼 먹는 것도 예전에는 한 끼 두 끼 먹었으니까 음. 그렇게 해야 되고 음. 빨래도 줄여야 되고 씻는 것도 조금 찝찝하다고 바로 씻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될까? 힘들죠. 그 차 얘기만 해도 모닝 타던 사람이 돈 더 벌어서 아반떼를 사고 아반떼에서 또 소나타가 되고 그랜저가 되고 근데 반대로 디그레이드 안 돼요. 맞아. 차 타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건데 아래로 못 내려가. 내려가. 풀옵션 했던 사람이 깡통도 못 타요. 못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인간이 정말 그게 가능할까? 몇몇 훌륭한 사람들은 가능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반성하는 순간. 저 포함해서 이걸 듣고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본인들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경원님 지라르 같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과학 발전이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더 많이 쓰죠. 어떻게 보면 LED도 더 많이 쓰죠. 근데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효율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형광등을 켜놓고 몇 시간 켜놓고 있는 것보다 LED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는 게 더 싸게 칠 수도 있어요. 에너지 같은 게.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식세기. 여러분들 설거지 하잖아요. 식세기가 훨씬 더 적게 물을 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인간은 못 노니까 과학기 기술로 덮어서 가자. 저는 약간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아까 전에 자동차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만 되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우리 과거 한 20-30년 전에 있었던 그 되게 안 좋았던 경차 수준과 지금 대형 자동차의 수준을 보면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생각나는 게 되게 어릴 때 광고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부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서울까지 휘발유를 넣고 도착할 수 있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시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가능해요. 훨씬 그보다 더 커지고 더 좋아졌음에도 연비가 불구하고 좋아져서. 연비가 좋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차피 인간은 못 놓는다. 저는 생각 못 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써라. 과학 기술로 과학 기술로 밀어붙여야겠다. 이걸로 커버하자. 약간 이런 식이라서 과학 맹신론자는 아닌데 약간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우쭈쭈해 주는 건 좀 있거든요. 예, 약간 그런 쪽으로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 기술이 기업에 몰빵돼 있어서 맞아요. 이게 기업은 그 실리추 이윤 이윤을. 추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큰 사명을 가지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면 당연히 저는 이 정도로 발전을 했으면 지구 환경 보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눈앞에 돈을 너무 쫓다 보니까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안 하죠. 그런 정치를 벌이면 누가 좋아하겠어. 우리 세금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사는데 써야지 하면서. 일론 머스크 보세요. 우리 그 트럼프랑 딱 붙어가지고 맞아요. 큰일 났어 우리. 큰일 났어 이제.
에리 프롬 책들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가 자연에서 분리돼서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착취를 막기 위해서는 눈에 안 보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돼야 된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학을 친환경적으로 방향으로 발전시키자는 것도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 발전을 하는 게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고 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요새 아리백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가는 거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동경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실적이 있어야 지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 맞아. 국가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더더욱 안 하죠. 더더욱 안 하죠. 진짜 실질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만 가능하니까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 소재도 되게 좀 문제가 그렇죠. 있고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네. 어쨌든. 그러니까 실적만 안 나왔는데 뭐 되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사회적으로 죄책감 들게끔 몰아가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사실 환경 보호 측면에 있어서 저는 종종 그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쓰레기를 소각 방식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다 모아서 해양 쓰레기나 지구에 있는 쓰레기를 한데 모아서 우주로 쏴버리면은 괜찮지 않나? 근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 그것만 해도 사회적인 합의가 안 돼서 우주로 쏴버리질 못하고 계속 뭐 재활용을 해라, 소비를 줄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 인류가 한 마음이 돼서 환경 보호를 한다는 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긴 해요. 우주로 쏴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요? 거기서 나오는 환경에 대한 오염도 달로 쏴버릴까요? 생각하고 아르테미스 또 아르테미스처럼 달로 쏠까요? 우주 쓰레기 문제도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보는 분들이 꽤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에 로키가 있으면 어떡해요? 로키가 쓰레기 맞으면 쌌는데. 어떡해? 이렇게 맞으면 맞을 수도 있지. 그럼 잘 피했었어. 야, 피하는 거 지능력이지. 맞으면 안 되지. 우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스치기만 해도 죽어요. 맞아요. 그 맞고 죽는 그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도 많고 멀리서 이게 멀리.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일리님 얘기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계산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런 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올려 보내는 게 좀 더 좋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 그 계산이 안 돼서 현재 수치 타산 안 맞죠.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우리가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도 끌어올리는 것만 해도 안에 많이 못 실어요. 한 200kg 정도밖에 못 실습니다. 200kg면 하나의 아파트도 안 될 걸요. 아파트도 그보다 많이 나올 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수십억을 투자해서 쏜다는 게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뭐 기술이 발전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은 비용적으로 너무 힘들다. 얘기가 샜군요. 갑자기 우주 쓰레기까지 가버린 거. 맨날 세죠 뭐.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돼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된다면 과연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돼보면 어떨까? 그렇죠. 주인공 돈을 놓기 또 절대 걸려 갖고 있는 스트라트 또는 뭐 아스트로파지 아스트로파지까지 불쌍한 아스트로파지까지. 그래서 일단은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이거 그레이스 같을 경우라면 떠날 수 있냐? 저 무조건 떠나죠. 이거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운명입니다. 내 운명이야. 여기 있는 사람 우리 이 전 지구의 70억 인구 중에서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선택받은 거잖아. 가야지 그럼. 내 운명인데 무조건 가야지. 뭐 가족 알겠어. 일단 나 갔다 올게. 갔다 원해이긴 한데 일단 나 먼저 가볼게. 가볼 테니까 기다려봐. 약간 이런 느낌. 그럼 무조건 갑니다. 얄짤없고 그리고 뭐지 혼자 깨어난 당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긴 어딜까? 나는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대충 상황 파악하고 되게 잘 놀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주 구경도 좀 하고 난 왜 여기 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처음에 그레이스가 도착하고 난 뒤에는 되게 좀 혼란스러워하잖아요. 저는 아마 그런 건 없지 않았을까? 되게 재밌어하면서. 새로운 세상이네. 이렇게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이거 발제를 보면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면서 완전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방탈출을 좋아하거든요. 우와. 정말요? 저 엄청 좋아하는데 서울에 그 방탈출 가게 이름이 비밀의 화원인데 홍대점에 X라는 컨셉의 방탈출이 있어요. 그게 딱 요 컨셉이에요. 딱 눈을 정말요? 떴어. 내가 그 자료를 수집해서 탈출해야 되거든요. 와 너무너무 추천해요. 진짜 좋아하실걸요? 홍대 한번 가야 되겠구만. 한번 가셔야겠다. 진짜 가야 되겠네. 좋아하실걸요? 거기 와. 제가 했던 방탈출 중에 가장 재밌고 가장 세트장이 화려했어요. 가장 이질감 없고 어색함 이름 없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비밀의 화원 홍대점에
그 컨셉 이름이 X였을 거예요. 스페이스 X 같은 그런 느낌. 스페이스 X인지 뭐 그냥 X인지는 모르겠는데 X였어요. 저희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저희 팟캐스트는 이제 책 얘기도 하지만 홍보도. 실용적인 꿀팁도 얻어가는 음. 그런. 아, 좋네요. 제가 만약 그레이스라면 저는 계속 회피할 것 같아요. 외면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을. 상황을 회피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간다는 이거를 회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그 점이 저한테 다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게 나는 가능할까? 아, 이거 놓기 싫은데? 그리고 저 우주로 떠날 때 생기는 수많은 리스크들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게 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너무 클 것 같고 안 가면 안 되냐 스트라트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점이 나한테 모여서 내가 가야지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생긴다 이 지구가 사는데 그러면 저는 갈 때까지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요. 무서운데 내가 이겨내야 돼 이런 생각만 하다가 우주선에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두려운 이 상황이에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이런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스님들이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원래 갖고 있는 갑자기 스님들? 물론 과학적인 지식 이런 거에 대한 거에 좀 오점이 있긴 한데 오점이라 하기 좀 그렇지만 시타르타가 하면 되겠네요. 진짜 보내자. 제가 맞아요. 마침 제가 하고 싫어하는 싶은 말은 스타르타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어떤 사람이든 잃을 게 다 있어요. 잃을 거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지구적인 이 대의를 위해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속세에서 벗어나서 계속 그 정신적인 수양을 하는 사람이 좀 더 적합한 인재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이제 들긴 했어요. 왜 신부님은 안 돼요? 신부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왜 그 얘기를 안 했냐면 저 신부님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신부님을 잘 몰라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전 잘 모르는데 불자이신 분들은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 얘기를 한 거라서 만약에 결혼해서 자녀분 있어. 그래도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가실 건가요? 아니면 나는 못 간다. 그것도 고민이에요.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고민이에요. 혼자 있는 거랑 가족 있는 거랑 말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저는 가거든요. 아들아 딸들아 잘했어라. 와이프 안녕. 나 혼자만의 시간 좀 가져볼게. 라고 저는 바로 갈 거예요. 근데 다르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웃겼던 게 그레이스가 자기 안 갈 거다 나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여기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잖아요. 분명히 그 스트라트가 그레이스가 초반 제일 처음에 투입된 몇 안 되는 과학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때는 초반에는 아스트로파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완전 막 그 멸균실 같은데 얘 하나만 딱 가둬놓고 봐라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찔러가지고 얘가 죽더라 뭐 이런 거 발견하고 나서 그 정도 알았으니까 됐다. 이제 모든 정보를 다 빼가고 그레이스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약간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레이스가 죽자고 가가지고 연구를 계속하게 해달라 막 빌고 빌어서 아스트로바지 3개를 받아서 본인이 번식을 알아냈잖아요. 근데 그 정도 됐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고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겠구나라는 예상 정도는 했었어야 되지 않나. 너무 생뚱맞게 그 스트라트를 몰고 가는 느낌이었어 저는. 얘가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나. 본인이 막 되게 유명한 과학자들 계속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기서 굉장히 권위자인 취급을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고 우주선을 만약에 타야 되는데 코마 유전자가 나한테 있으면 내가 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야지. 그렇지. 했었어야지. 왜 안 하냐고. 그걸 왜 안 하냐고. 왜 저는 약간 얘 되게 너무 진짜 과학만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럼 그런 얘기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자가 어떤 새로운 지식들을 발견했을 때 그 지식이 인류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지만 거기서 오는 반대급부에 대한 책임도 과학자들은 져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예상을 하고 대비 정도는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약간 좀 하고 싶은 게 책임을 물어버리면 할 사람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나중에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난 뒤에 뭐라고 제가 비난을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했던 그 과학적인 업적을 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면 과학자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의사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수술 이후에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너가 수술했으니까 너의 책임을 묻겠어 이러면
수술 못하지. 약간 그렇죠, 그런 못하죠. 느낌이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레이스도 계속 과학적인 발견을 했으니까 음. 이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얘기도 방금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 책임이라는 느낌보다 내가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 예상은 하지 않았을까. 이 갈 수도 돌아가는 있겠다. 게 지금 책임이 보면 아니라 굉장히 급박하고 책임이란 말이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급박하고 이게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스텝을 밟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뭐 하나 하면 적용해보고 안 되면 버리고 되면 가는 거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수많은 과정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내가 코마 유전자가 있으면 내가 탈 수도 있겠다. 그치. 가댐 했었어야죠. 책임이란 단어보다는 음. 예상. 예상은 했었어요. 자기가 대비는 이거를- 했었어요. 발을 일찌감치 뺐었어야지. 그걸 그렇게 미리. 무서우면. 그렇게 하기 싫었으면. 이 얘기를 하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들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도 떠오른 게 오펜하이머 같은 그렇죠. 경우도 그거는 또 오펜하이머 실제로도 뭐 책임을 지려고 계속 연설도 하고 우리가 약학 지식이 많이 발전했지만 약학 지식 때문에 마약도 발전을 한 것처럼 실제로 어떤 지식이 발견되면 반대급부는 항상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거기서 사람은 철학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러면 이게 또 책임은 전혀 없는 걸까? 이런 고민도 충분히 할 법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나를 우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이 아스트로파지에 대한 호기심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 과학자의 본능이랄까? 끝까지 자기가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설마 내가 가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나는 연구만 하고 연구 결과만 그렇죠. 공유해주고 난 그게 어처구니가 없어. 코마 유전자 검사하는 피 검사를 왜 하냐고 그러면. 피를 결국 뺐잖아요. 그러면 저기 되면 나 갈 수도 있겠는데 예상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일장 아줌마처럼 일장 아저씨죠. 이 아저씨처럼 그 스트라트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레이스 잘 때 피 뺐다. 그때 제가 이거 할 때 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가기 싫어? 예를 들어서 지랄은 안 가려고 막 발봉치고 내가 봤을 때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막 해. 그러면 빡 때려서 기절시켜가지고 저를 약물집에 가지고 우주선 타서 보냈을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네, 바로 보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주인공 그레이스는 거의 강제적으로 그렇죠. 갔으니까 아니면 그 우주 비행사가 되기에 그 피지컬적인 그런 게 부족하거나 뭔가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우주 비행사에 대한 그 그렇죠. 육체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과학자니까 자기가 나사 비행사들에 대해 지식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나는 우주 비행사 아닌데? 이런. 그랬을 수도 있겠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과학자가 그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 왜냐면 우주- 훈련 기간이 엄청나게 긴데. 맞아.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훈련들이 있고 건강함이 가장 큰데 그런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발견만 했다는 이유로 그걸 그렇죠. 보냈나? 냅다 근데- 태워버렸잖아요. 근데 태우는 게 또 가능한 게 뒤에도 나오지만 재워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캡슐 안에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약간- 올라가는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그게 없잖아. 맞아. 얘는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해서 보내버렸어. 그래서 했을 때는 거의 뭐 근데 중간에 훈련 비슷한 걸 받아요. 왜냐면 받기는 받아요. 우주복 그 개발할 때 본인이 체험을 하잖아요. 그 수영장 밑에 들어가가지고 뭐 집게를 어떻게 하니 그게 많이. 제가 잠깐 의학 공부한다고 의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런 비운 거죠. 잠깐 뭐가 한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약간 그것도 이 스트라트는 어느 정도 깔았을 것 같아요. 쟤 보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일부러 할 때도 너 들어가서 한번 해봐봐. 일종의 해보자. 복선이었구나. 그치. 그러니까. 해보자. 계속 이렇게 꼬시는데 얘는 모르는 거지. 멍청하게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다가 계속 어느 순간 나? 그러니까. 너. 회의에 계속 데리고 다니잖아. 일부러 데리고 다니잖아. 표현이 있어. 스트라트의 애완견인 나는 이런 표현이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나 싶기도 하고 약간 또 저는 보면서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게 신데렐라가 원래 되게 귀족이었다가 새엄마 만나면서 좌천했다가 왕자 만나서 행복해지잖아요. 얘 되게 논문 냈다가 그 과학교사로 떨어졌다가 인류를 구하는 과정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게 과학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라면 또 로망이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긴 했거든요. 그 스트라트가 그레이스를 보내기 위해 코마 유전자라는 없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가스라이팅한 게 아닐까? 와우. 설득시키려고. 와. 있다. 너야 되게- 코마 유전자가 있다. 너가. 여기 파워 앤 저는 의심할 것 같긴 해요. 진짜 이게 코마 유전자란 게 있어? 하면 와.
저는 의심을 좀 하고 나름 저만의 어떤 신뢰 과정을 거친 뒤에 믿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단번에 이게 코마 유전자를 믿기에는 저는 좀 안 맞아요. 스타트가 그런 이제 설정을 만들어서 속이는 그런 것도 똑똑하다. 생각할 법하지 않나? 그럼 조금 순서를 뒤틀어서 스트라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스트라트의 설정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이 한 사람한테 준다라는 게 저한테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저도 이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항상 우리가 말하는 그 문학적 허용을 저는 여기에 대입을 시켰어요. 이래야만 하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데. 예, 저도 되게 이게 말이 안 되지.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을 밀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까부터 계속했던 유일한 한 명. 그 한 명을 위해서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문학적 허용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표현입니다. 저도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문학적 허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순간 명작의 반열에 난 못 오른다고 생각해요. 이 책이든 뭐든 간에 문학적 허용이 들어오는 순간 이게 인물이 살아 숨쉬는 게 아니라 작가의 어떤 설정이 계속 눈에 밟혀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인물에 빠져들면서 이 인물이면 당연히 이럴 법하지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갑자기 제 3의 손이 눈에 딱 보이는 거죠. 아, 작가다 하면서 순간 깨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다큐를 봐야죠. 그래서 저는 정말 훌륭한 작가는 자기의 세계관을 강요하기보다는 자기가 만든 인물이 나는 이 세계관을 만들고 싶었지만 이 인물은 이 행동을 할 것 같아. 좀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좀 더 이 인물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물에게 따라가는 경우도 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훌륭한 작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설정이 조금 저한테는 아쉬운 거죠. 이게 작가가 눈에 너무 밟히니까. 저는 이 스트라트가 되게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한 게 인간의 생존 본능을 나타낸 게 아닐까요?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 갈등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그 생존 본능 있잖아요. 지구를 희생시켜서라도 인류를 지속시키겠다는 그런 본능의 상징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문학적 허용을 좀 건너뛸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도 나와요. 그 그레이스가 스트라트한테 너 헤일메리 띄우고 난 다음에 뭐 할 거냐 이렇게 하면 스트라트가 나 깜빵에 있겠지.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 것에 대해서 모든 재판이 다 들어올 거고 깜빵에 가겠지. 그러니까 한 명을 내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문학적 허용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인간적일 수도 있는 게 거기에 참여하면서도 책임은 스트라트한테 다 붙이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띄우고 나면은 이제 또 소송까지 다 걸어가지고 모든 한 명에게 책임을 다 지우는,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과학자한테 책임을 지울 거냐 말 거냐, 그거를 스트라트는 굉장히 냉철하게 잘 받아들여진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스트라트가 된다 그러면 저 무조건 합니다. 이거 내가 하라며. 그럼 난 무조건 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의 목적은, 제가 생각할 때 스트라트의 목적은 이 뒤에 오는 정치적인 그런 책임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하면 돼. 하고 전 이거 하나만 볼 거예요. 이거 하나를 위해서 얘가 어떤 권력도 다 휘두르잖아요. 똑같이 할 겁니다. 전 이거보다 더 잔인하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것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온 사막을 다 덮던지 바다를 다 덮어버려서라도 저는 만들어냅니다. 어떻게든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띄우고 난 뒤에 모든 비난은 다 받을 자신 있어. 저는 약간 하라고 하면 저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가족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들 미안, 딸 미안, 와이프 미안.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게 방법이 없다. 뭐 어떻게라도 좀 잘 살아봐라. 이렇게 어차피 하고 나면 생각하는 게, 이 프로젝트에서 만약 실패를 해, 그러면 끝이잖아요.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러는데 만약 성공을 하게 되면 저는 여기서 영웅이 되든 악인이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될 거예요. 영웅이 되면 다행이고 악인이 된다고 하면 그 또한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보면 약간 말투랑 권위적인 어떤 권력 관계만 있을 뿐이지 그레이스랑 스트라트가 거의 비슷한 포지션이 아닐까.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둘 다 자기 삶은 이제 없는 거죠. 맞아요. 그레이스도 이제 못 돌아오는 상황이고 스트라트도 이제 처벌 받을 거 다 이제 예상하고. 어때요? 일리님은 만약에 본인이 스트라트가 되면은 프로젝트 맡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스트라트 같은 사람 못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욕먹지 않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내려놓고 업무 완수를 위한 그 기계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정도 그릇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욕먹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어. 근데 특히 이거는 또 회사에서 시켜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아. 이 그레이스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야 너가 가야 돼, 너가 적임자야 해서 우주로 휙 보내줬고 스트라트도 한 명한테 몰아줘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부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충분한 그만한 보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책 읽는 내내. 근데 이 사람들이 정작 하는 말은 나에게 남은 건 이제 죽음이고 감방에 가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한 명한테 사명감을 지어서 가혹하게 가혹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스트라트의 가장 좀 이상한 점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가 가장 이상해요. 어떻게 이 사람 한 사람에게 권력을 다 줄 생각을 하지? 거기서 딱 막히기 때문에 뭐 최소한 이 스트라트가 예전에 어떤 일을 해서 또 인류에 정말 큰 기여를 하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다면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삐끗했던 읽으면서 좀 이입이 안 됐던. 이입이 안 집중하기 돼서. 힘들었던 포인트. 뭐 하지만 그래도 책을 조금 그 두께감을 줄이고 이제 작가가 원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께감을 줄이기 위해서. 뭐 저한테는 두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래도 충분히 좀 넓은 마음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게 아까 얘기했던 문학적 허용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옴에 따라 작가가 뭐 합리화를 계속 한다면 명작의 반열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레이스도 했고 스트라토도 했으니까 로키에 대해서 로키? 얘기해 볼까요? 로키는 어때요? 저는 만약에 혼자 놀고 있는데 누가 왔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하이. 근데 둘도 아니. 심지어 하이 해주잖아요. 하이 해주잖아 이렇게. 난 둘도 아니고 혼자 왔어. 에헤이 하면서 저 혼자 저래 왔네 하면서 거기다가 저는 이 로키가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얘네 그 그레이스가 도착했을 때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각속도로 똑같이 회전을 해줘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야는 일단 되게 호의적이었다. 근데 저 또한 되게 호의적일 것 같다. 누가 봐도 목적이 똑같아. 이건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누가 봐도 맞죠.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반가웠을 것 같아. 뭔가 하나 동료가 생겼구나. 왜냐면 자기가 뭐 누가 그쪽이 상대편이 과학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되게 안심을 했을 것 같아요. 직접 생명체 하나 있다는 거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고민을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좀 되게 안심 아닌 안심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로키의 좋았던 점은 먼저 다가가려고 했던 로키의 마음 그리고 타 종족을 배려하려고 아까 같이 돌아가는 거 계속 의사소통을 점진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좀 보여서 그거는 되게 저한테는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좀 의사소통할 때 이런 거를 좀 고려하면서 해야 되겠다. 예, 저의 어떤 자기 반성을 좀 하긴 했어요. 힐리님 어떠세요? 로키 저는 만났으면? 의외로 로키는 별 생각이 없지 않았을까? 아니 말도 말투가 그냥 상태, 질문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지 새로운 뭔가가 나타났을 때 너무 새로운 지적 생명체가 나타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나왔네?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지니어니까 신기하다, 한번 궁금하다 이 정도 느낌이었을 것 같고 제가 로키였다면 의외로 막 두근거리고 엄청 신기하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46년을 혼자 있었어. 46년을 혼자 있었어. 얘 지금. 그래도 뭔가 동료가 22명이 죽고 나 혼자 나 혼자 46년 있었어. 근데 뭔가가 왔어. 이게 뭐냐? 그 행성에 이제 왔잖아요. 자기도 왔고 이제 지구에서도 뭔가 하나가 왔을 때 이야기하는 게 그레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만 여기 왔을까라고 할 때 그 로키가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보다 문명이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라면 그거 이미 자체적으로 해결했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 생명체라면 이미 멸종했을 거다. 그 비슷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전 되게 반가웠을 것 같아요. 뭔가 전 여기서 어쩜 반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조상이 같았을 수도 있다. 그렇지. 같은 단백질 같은 게 보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로키는 그레이스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좀 차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맨 처음 접선할 때 그 통 같은 걸 주잖아요. 전 그게 진짜 큰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의 대기가 다를 거 아니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서로 대기압을 그 하잖아요. 그러면서 로키가 뒤로 물러나라고 하잖아요. 뒤로 물러나라고. 맞아, 왜냐하면 맞아. 그 기압차가 너무 많이 그렇죠, 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얘 그레이스는 그걸 생각을 못했어. 왜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되지? 라는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얘보다는 얘 이제 금방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46년 동안 혼자 있었으니까 이때 되게 좀 이성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얘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어. 그런 거구나 어.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매너가 좋은 거죠. 애가 됐네. 그 생각도 들긴 해요. 46년 동안 있었으니까 다른 생명체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 만약에 만난다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지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주인공 그레이스는 그럴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억을 다 잃었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전 이런 설정 자체가 좀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큰 걸 잃었어요. 그걸 다시 이제 과학적인 것들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만약에 충분히 4년 동안 생각을 했더라면 생명체에 대한 고민도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레이스가. 저는 읽으면서 여기서 이제 최초로 의사소통했던 게 그레이스는 로키한테 했던 게 안녕 인사하는 거였고 로키가 처음으로 그레이스한테 한 거는 재즈 손동작이라고 나오거든요. 다들 모르셨어요? 재즈 손동작을 한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재즈 손동작을 한다. 그게 오케이란 뜻이거든요. 이 로키가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할 때 내가 봤을 때는 로키가 무슨 재즈 손동작을 한다. 그 말이 알겠다라는 뜻이라고 서로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도대체 이 재즈 손동작이 뭔가 뭐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화 개봉하잖아요. 해요. 너무 기대가 돼요. 저도 그걸 진짜 어떻게 기대돼요. 구현할지 너무 근데 거미잖아요. 거미? 어떻게 하지? 그 다리가 5개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로키랑 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로키가 너무 궁금해서 구글에 로키 쳐보면은 사람들이 그려놓은 거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해외 사람들이 그려놓은 거 완전 영판 거미던데. 맞아요. 그래서 소보루빵. 소보로빵 그 핑구님이 소보로빵이라고 그래서 소보로빵? 저희 모임할 때 그러니까요. 님이 소보루빵이라 하셔가지고 너무 맞다 근데. 근데 소보로빵이라기보다는 그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 게임 하시는 보면 그 드라군이라고 하는 그 애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쪽 편으로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긴 게. 저는 파라섹트라고 생각했는데 파라섹트가 뭐죠? 그 포켓몬에 그 위에 버섯 달. 네네네 맞아요. 기생충 포켓몬 있어요. 그래요? 이게 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 저도 영화 개봉한다고 해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로키의 모습이 어떨지가 너무 궁금해요. 맞아. 맞아. 그러면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시작을 해서 가장 흥미로운 설정 중에 하나가 우주선에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주인공이 깨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설정 어떻게 보셨는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설정 자체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발제를 받기 전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안 하고 있었는데 일단 혼수 상태랑 동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면은 좀 길어야 돼요. 긴 거 막 100년씩 긴 걸로 알고 있고 혼수 상태는 그보다 좀 짧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레이스가 우주 여행 기간이 6년인가 7년? 제가 알기로 6.5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동면은 조금 빡셀 것 같고 만약에 안 자고 간다라고 하면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재우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안 가려고 했잖아. 얘 재워야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원이 너무 유한하고 그 우주선 안에 실을 수 있는 양 자체가 엄청 적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책에서 짧게 설명이 나오는데 4년짜리 여행을 좁은 공간에 3명을 실어서 보냈을 때 우울증, 갈등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수 상태로 보낸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지금 이 녹음실 정도의 크기에 저희 4명을 넣고 4년을 지내라 하면은 많이 싸우지 않을까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뭐 마음대로 하시면 뭐. 싸울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정도로만 낮은 확률의 경우의 수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그래서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설정 중에 하나였어요. 오.
그 깨서 가도 된다. 전 깨서 가는 게 좀 더 좋다고 봐요. 좀 더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처음에 왜 혼수 상태인가 생각을 이제 했었고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설정이 대부분 냉동인간 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냉동인간 안 하고 혼수 상태였지라고 했는데 이제 냉동인간은 아직 기술력이 뭐 부족 요 이런 문제로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이게 4년 동안이면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그냥 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4년 동안 사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거 그거 일단 포기해야 되고 이 혼수 상태에서 역행성 기억 뭐라고 했었는데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하나 둘씩 발견해 나감으로써 SF의 추리 소설적인 느낌을 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비효율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여기서 일단 2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설정에 대한 오류가 아닐까? 라는 것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역행성 그거는 약물 처리를 그레이스한테만 한 거예요. 약물 처리를. 안 가려고. 안 가려고 애를 쓰니까. 어. 그리고 야오라고 그 중국인 대원 대장 대원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우주선에 태우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가 야오 반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역행성 어쩌고 하는 약물을 넣어서 너한테만 할 거다. 그럼 너도 기억 못하고 나머지 대원 2명은 코마의 부작용으로 받아들일 거다. 그래서 나머지 2명이 너를 굉장히 잘 보살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살피게 하려고 역행성을 줬다라는. 보살피게 하려고가 아니라 야오의 반대도 넘어갈 수 있고 너의 반대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기억을 그렇지. 못하니까. 한 방에 다 그래서 해결이 되니까. 거기에 더 플러스는 돌봐주겠구나. 그래서 너가 기억을 다 찾았을 때쯤에는 이미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 치고 혼수 상태 그 컨셉 설정 자체를 되게 반대하셨잖아요. 맞아요. 되게 반대했습니다. 자, 이거 발제를 딱 하고 카톡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내일 얘기할게 했는데 그냥 근질근질해서 서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한 시간 얘기를 했죠. 이 혼수 상태 때문에. 저는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게 혼수 상태에서 생기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이 더 들어서 그냥 가도 되지 않나? 인간 무조건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걸로만 바라보는 그 스트라트의 좁은 인간관에 대한 어떤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사고 실험 굉장히 중요할 테고 그런 것까지 다 포기하면서 그런 리스크를 갖는다? 저는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진 설정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재워야 된다. 저도 일단 저는 제가 제 기준에는 분명히 갈등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비행대장부터도 이거에 대해서 일단 걱정을 하는 듯한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건 안 싸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 딱 하나만 가야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안정적으로 가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스트라이트의 입장이라면 여러 가지 뭔가의 변수보다는 확실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아마도 가장 좀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보시지 않았잖아요. 저는 혼수 상태가 더 변수가 많다고 봤어요. 못 깨요 나는 그런 게.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역행성 그것도 했잖아요. 그 설정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제때 정확한 단서들이 안 발견돼서 기억을 전부 회복하지 못했더라면 타워시티 행성 가가지고 연구를 했을까?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리스크도 크고 깨어나서 서로 협동할 수 있는 거리들도 꽤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소설 자체에서는 한 명이 살아남았다라는 게 스트라트의 착오 중에 하나이긴 하죠. 한 명에서 생각을 하는 것과 셋이서 집단 사고를 하는 것과는 결과가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도 크고 혼수 상태가 그리고 안 했을 때에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4년 동안 가는 동안 갈등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혼수 상태가 이 사람들이 판단했을 땐 변수가 적은 조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에 변수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제일 큰 변수 갈등, 그 다음에 내적인 심적 변화 우울증이죠. 그 다음에 생명 활동에 따른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억제시켜주는 게 혼수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지라르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음. 이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고 협동을 할 것이다. 근데 전 책에서 판단하기로는 그 변해가는 과정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걸 가정을 둔 거죠. 저는 그거가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의 수는 존재하지만 확률적으로 보자면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실제로 우주 비행사들은 그 고립된 환경에서 꽤 오랫동안 우주 비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훈련도 같이 동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주 비행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훈련들이 많이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게 더 맞나? 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 최근에 우주 비행사 9개월 갇혀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원래 처음에 뭐 3일만 있을랬나? 뭐 일주일만 있을랬나? 되게 적은 기간이었는데 다시 싣고 돌아오려는 그 로켓인가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미뤄지다 그게 9개월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라르님이랑 이거를 1시간을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뉴스를 봤어요. 근데 둘이 안 싸웠더라고요. 2명 갇혀 있었거든요. 2명 갇혀 있었고 언제 되돌아올지도 모르고 실제로 거기 버려도 이게 뭐 모르잖아요. 거기 갇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여기 버려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 극한의 공포가 분명 있었을 텐데 뭐 안 싸우고 잘 돌아왔더라고요. 그냥 조금 늙은 정도? 영양을 섭취를 못해서 많이 늙었더라고요. 9개월 갇혀 있었는데 한 10년 늙어버렸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는 그래서 얘기를 듣고 나서 확실히 그럼 우주 비행사의 자질 이런 것 중에 하나로서는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기능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저도 이 이야기의 설정상 코마 유전자라는 연구 결과가 분명하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 시대에서도 코마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기계에 의존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도 이 소설 안의 설정상으로도 받아들여지기는 하나 저 입장에서 조금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는 3명 다 코마 상태로 하는 게 좀 안 받아들여졌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재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조금 이제 저는 아무래도 간호사다 보니까 한 명이 간호를 하면서 2명을 돌봤으면 야오랑 인류 누구죠? 그 여자분이 안 죽었지 않았을까? 그 기계적 결함을 인간이 보완하면서 하는 게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 코마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면서 가장 큰 낭비 중에 하나가 인력풀이에요. 이 소설에서 정말 훌륭한 과학자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코마 유전자가 있는 과학자는 진짜 적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훌륭한 인력풀들을 버려야 할 만큼의 설정인가? 그게 다 포기를 해야 되나? 라는 것도 고민이 좀 되는 거죠. 그 연구 결과 자체를 덜썩 믿어버린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보통 그거를 연구 결과를 믿는 게 조금 이상해요, 저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그런 게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도 오류가 생길 법한 분야가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설정상에서는 코마 유전자 망한 회사에서 한 코마 유전자 실험이고 연구 결과가 딱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스트라트가 덥석 믿어가지고 한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일반인이라면 더 믿기 쉬울 거예요. 근데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생리적인 상황들을 과학자들은 정말 많이 알잖아요. 같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같은 연구지만 결과가 다른 것도 존재하고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다른 것도 충분히 과학자들은 많이 접했는데 이런 설정이 들어와서 그 과학자들이 그걸 덜컥 믿고 이거를 받아들인다? 내가 혼수 상태에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한 부담감 저는 안 받아들였어요. 설득력 좀 낮았어요, 저한테는. 그럼 혹시 스트라이트가 보내기 위해서 그 레이스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일부러 보내려고 그냥 진짜 가스라이팅이라면 전 더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연구 결과지만 나는 그레이스를 보내고 싶어. 무조건 보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뭐든지 갖다 붙이는 느낌?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 결과 단 하나 가지고 수많은 시간, 돈, 에너지를 들여서 보내는 우주선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연구 결과를 믿고 사람들을 다 재워가지고 보내는 거? 그 거의 시체 태운 우주선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보니 시체를 조금 태운 우주선 믿을만해요. 그리고 그 나와 있는 게 깨어났을 때 보면 그 욕창이란 것들 다 그 방지하기 위해 기계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 기계만 다 뺐어도 공간이 나와요. 발명할 시간도 필요했을 거고. 근데 그게 되게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문제는 혼수 3년 4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으면 근육이 약화되고 병이 걸리기 쉬워요. 근데 근육맨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저도 그냥 계속 그게 전기 조금- 자극을 줘서 근데 그게 좀 그게 그러게 됐어요. 면역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누구 한 명 아파지면 살아있을 땐 서로 도와가지고 챙겨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대응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이게 좋은 이야기 이런 설정이 맞나? 라는 게 저의 뭔가 생각입니다. 멸균 장치가 있지 않았을까요?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가장 문제적인 설정은 어차피 이게 편도행이잖아요. 못 돌아오니까 어떻게 죽고 싶은지에 대한 설정이 또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맞아요. 왜냐면 스타라트가 그것 때문에 혼수 상태로 보냈는데 거기에 뭐 칼로 죽고 싶은 뭐 칼 이런 총 이런 것도 있고 약물. 근데 이게 해를 끼치는데 이 설정이 저한테는 탁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발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깨워야 된다니까요. 한 명이 그 간호를 해야 된다니까요. 간호사가 이렇게 위대한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 간호를 해야 된다. 돌명을 번갈아 가면서. 한 명이 깨어 있으면 또 그것도 설정에 대한 또 많은 내용들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스트라트가 깨어 있는 동안 심리적인 우울감 때문에 혼수 상태를 넣었다 했는데 그 한 명이 깨어 있는데 그 한 명은 심리적 우울감을 느끼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도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대답도 충분히 잘 해야 되는데 그 설정에는 안 맞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혼수 상태가 아니라 그냥 깨워서 그럼 갈등은 어떻게 해요? 갈등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풀어낼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우울증이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적당한 우울감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혼수 상태를 한 이유가 우울감에서 음. 나오는 어떤 폭력적인 성격이라든가 자기 혐오적인 성격이 발현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깨어있는 그 한 사람한테는 적용을 안 한다는 거는 설정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적어도 같이 있을 때 갈등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정 때문에 혼수 상태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설정이 안 맞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한 명만 깨어 있으면 갈등은 안 생기잖아요. 근데 갈등이 아니라 우울감, 고립감 에 대한 감정의 묘사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갈등은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셋 다 혼수 상태 했을 때 두 명이 죽었을 그 위험도 없어지잖아요. 한 명이 기계가 못하는 걸 인간이 하면. 그 설정이 안 맞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설정? 혼수 상태로 보내는 이유가. 그러니까 모든 거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보완을 해보자는 거지. 그 한 사람한테만 음. 심리적인 우울감에 대한 설정을 배제시키고 문학적 허용이 된다고요? 근데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갈등 플러스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건데 사람들을 재우고 한 명만 깨어서 간호를 하게 하면은 개인적인 우울증만 발생을 하는 거고 사람들과의 갈등이라는 요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뺄 수 있는 거죠. 보완을 좀 해보자는 거죠. 100%인 건 없으니까. 깨워서 보내는 게 다 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셋 다 깨웠는데 싸우면 어떡하냐고요. 그건 경우의 수로 보는 거죠. 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럼 그럴 한 수 있죠. 명만 깨어 있을 때에도 우울감 걸리는 거는 경우의 수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셋 다 깨어 있으면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지. 한 명만 깨어 있는 것보다는. 저도 동경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네네. 셋 다 깨어 있을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마음 맞는 사람 한두 명 찾기도 힘들어요. 그럼 하물며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나올 확률이 더 적어지지 않을까요?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남극을 횡단하겠다고 해서 사람들을 선원들을 모아가지고 남극을 횡단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하다가 배가 이제 안 돼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산 이제 사례가 있어요. 근데 다 처음 보는 선원들이었고 그런데도 다 살아남았어요. 근데 봐봐요. 서로 의지하면서. 횡단이 목적이라면 5명이 간다 쳐요. 횡단이 목적이야. 그렇죠. 그럼 5명이 막 그런 죽을 똥 살똥 하는 거를 막 이렇게 해서 횡단할 확률보다 한 명 깨워서 4명을 질질 끌고 갔을 때 횡단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겠어요? 5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에요. 그 사례는. 아니 그러니까 5명이라고 쳤을 때 5명이라고 쳤을 때 횡단만 이 목적이면 우리가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목적
아까 얘기했던 집단 사고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횡단을 목적으로 편도만 이제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과학적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든 그러면- 저든 간에 그러면 한 명에서 사고 실험을 하는 것과 여러 명에서 사고 실험해서 집단 사고를 이제 내는 것과는 그 질이 또 많이 다를 거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 설정을 넣었긴 했지만 결국 2명이 죽었잖아요. 한 명만 살아남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셋 다 재우는 거는 너무 불안정하고 그렇죠. 셋 다 살리기에는 싸울 위험성이 있다. 만약 그래서 한 명만 살리자니까요. 한 명만 깨워서 나머지 2명을 간호시키자니까요. 아니 만약에 다 같이 이제 조별 과제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여기 또 전제 조건이 또 하필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야 근데 우리 이거 해서 뭐해? 어차피 우리 못 돌아가잖아. 우리 죽잖아 하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 그럼 나머지 2명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 요소가 번갈아 가면서 우는 거예요. 오늘은 얘가 울었는데 둘째 날에는 옆 사람이 울어. 너 어차피 이거 해봤자 죽잖아 이러면서. 가제라는 상황을 놓아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전 지구적인 전 인류적인 가제란 그렇죠. 말이에요. 여기서 전신적인 훈련, 또 굉장히 검증된 인류 풀이 함께 가서 이제 그거를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럴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재우실 것 같아. 만약에 제가 울잖아요. 제가 일단 울면서 울면서 집에 가고 지쳐있을 싶다. 때. 집에 가고 싶다 하잖아요. 지라르니 절 제일 먼저 재우실 것 같은데. 그 남극 횡단 아까 사례를 냈지만 필요 없는 물건들을 다 버려요. 짐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 굉장히 무거운 벤조라는 악기가 있어요. 이거 버리려고 했는데 성장이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이거 필요하다. 우리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필요하다. 단순히 정신적 건강 위해서. 그런 선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빛을 발한 거죠. 우리한테 그럴 기회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인간을 잘 뽑았으면 될 일이다. 그러니까 가는 인간을 잘 뽑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 선언 남극 횡단은 그럴 확률이 훨씬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살아남았어요. 선장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예 코마 유전자를 고려하면서 인력풀이 더 좁아졌으니까 차라리 코마 유전자를 빼버리고 차라리 그런 상황에서 더 잘 버텨낼 사람을 잘 뽑아서 보냈으면 가는 길에 연구도 하고 싸우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잘 도착해서 했을 그럴 거다. 확률이 더 낮을 거다. 더 위험해질 확률이 훨씬 더 위험, 낮을 거다. 확률이 낮을 거다. 저는 확률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서로가 의지하면서 응원하고 그럴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그 지라르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이게 공감을 좀 하는 게, 아마 책 제목이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휴먼카인드 읽어보셨나요? 휴먼카인드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아까 전에 지라르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아마 3명이든 4명이든 간에 가는 동안에 사람들 오히려 이렇게 싸운다기보다는 조금 더 협력을 하면서 잘 될 거다. 아까 전에 우주 체류 3일짜리가 그 엄청나게 길어진 그것도 서로가 이제 의지하면서 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저는 지라르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 되게 좀 공감하고 이게 그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왜 이런 설정을 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과학자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동면도 아니고 아니면 진짜 셋 다 살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100%는 없으니까 확률적으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게 아마 이게 아니었나라는 생각.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대학 전공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 이제 막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계산하면 100%는 절대 없죠.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할 때 가장 높은 확률이 되는 거를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성공 확률이 뭐 99% 이러면 제일 좋은데 얘는 해봐도 성공 확률이 1%밖에 안 돼. 근데 다른 모든 게 막 0.7%, 0.6% 이래 되면 1%짜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아마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아마 이렇게 가는 게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봤을 때 가장 높은 단 0.0001%의 확률이라도 더 높은 게 아마 이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고려를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엄청난 많은 경우의 수를 돌려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얘네들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이게 아니었을까.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2명 죽은 거죠. 이건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예상을 했는데 이 중에서 1명이나 2명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확률이 이거이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아닌가. 뭐 진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2명 죽는 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특별한 이벤트였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 또한 고려를 했는데 가장 높은 게 이게 이래서 요거 하지 않았을까.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좀 한번 해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스트라트가 그 별로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도덕은 상관없고 이걸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과학자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 그레이스랑 단둘이 얘기할 때는 그레이스는 이 과학자가 7명이나 사상자를 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게 당연하다. 근데 스트라트는 사고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과학자를 만났을 때는 너가 7명 죽였지 않냐. 너는 지금 빚을 진 거다. 너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도덕과는 멀어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트라트가 이 코마 유전자를 확 믿은 이유가 그 우주선에 태워서 보내는 사람 3명 자체를 로봇으로 본 것 같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래서 배터리를 빼놨다가 도착하면 배터리 끼워서 바로 작동할 수 있게끔 인간으로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아요. 우주선에 태울 때 그 스트라트 기준에서 만족스러운 상태로 태운 다음에 그렇죠. 고정시킨 거죠. 그렇죠. 고정감 상태를. 한 거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설정을 또 받아들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설정 자체가 너무 안 맞지 않냐는 거죠. 그 어떻게 스트라트 성격성으로 봤을 땐 좀 근데 그 와중에 괜찮아요.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겠죠. 그 어차피 편도행위니까 어차피 죽어야 돼요. 이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그 도구들을 넣잖아요. 상담도 하죠. 근데 그것도 빠져야 된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 도구로 봤었으면 그것도 빠지고 있으면 스트라트 사고관에서는 더 위험하죠. 이걸로 가해를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야오는 총을 달라고 했고 일류키나는 헤로인 달라고 했고 그레이스랑은 상담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상담만 해놓고 마련 안 해준 거 아니에요? 우주선에 안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우주선에 헤로인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잘해서 혼수 상태에 4년 했다가 깨어나서 연구를 하는데 타우세이트에 답이 없다. 에라 모르겠다. 좀 쏘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상담만 해놓고 거치레로 해놓고 안 싫어서 보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게 더 잔인한데. 이거 그건 맞아. 태우기 위한 수단이었다. 태우기 위한 수단으로 진짜.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와 진짜 그러면 스트라트에 대한 음. 인물 설정이 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와. 그러니까 스트라트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하는 사람이 스트라트인데 완전 도덕심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목표만을 생각하는 그 성격상 배터리를 빼놨다가 도착하면 배터리 끼우고 바로 작동시키고 아마 신경도 딱 그만큼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스트라트가 그런 인간이라고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권력을 다 줬을 만큼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 똑똑한 사람이 인간에 대한 시각이 저는 되게 좁아 보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게 지라르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인간상이 되게 성숙한 인간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근데 그 성숙한 인간이 어느 순간 미성숙한 인간으로 가는 것도 저는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요. 환경에 의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 미성숙한 인간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사람이 좌절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제일 좌절을 할 수 있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좌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트라트는 그런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그 변수조차 주고 싶지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고정값 있죠. 성숙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고정값을 가지고 딱 태웠는데 얘네들이 4년 동안 죽음에 대해 생각하다가 미성숙한 그런 사고관으로 빠졌을 때 3명만으로 다시 그거를 올려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또 재웠지도 않을까요? 정신적인 그 부분만 본 것 같아요. 아까 로봇의 배터리 빼준다는 그 비유를 하셨는데 이 로봇은 배터리를 다시 끼운다고 해서 예전만큼 돌아갈 수 있는 로봇이 아니에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뭔가 삐그덕 부분이 있으면 기름칠도 해줘야 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 로봇에
배터리를 빼서 나중에 3, 4년 뒤에 배터리를 끼우는 거죠. 그럼 예전만큼 끼운다고 해서 예전만큼 그 로봇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인간은 그런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유체적인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스트라트가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만 고려를 해서 혼수 상태로 보낸 거는 안 맞아요. 것 같다. 저한테는. 스타트 같은 인간이 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어. 어떻게 이렇게 제정신을 차리고 이 일을 어쨌든 우주선은 보냈잖아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존경스럽다 해야 돼.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존경보다는 약간 두려운 의미로 약간 존경스러워. 빙하를 터트릴 생각을 한다? 물론 너무너무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그 얘기도 바로 이어서 해봅시다. 스트라트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또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환경 보호로 남겨놨던 그 극지방을 이제 완전 박살내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옳은 것일까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이때까지 그 극지방을 보호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의 어떤 실망감도 뭐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약간 좀 제가 이거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를 위해서 그런 빙하를 다 지키면서 노력을 했으면 이제는 그 빙하를 녹여야지 지구를 지키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망을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노력은 했지만 그게 오히려 지구를 위한 거라면 바로 태세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다 생각을 안 해. 아니, 안 해보신- 저라면 터트렸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바로 네. 터뜨렸습니다. 저는 조금 고려를 했을 것 같은 게 빙하 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고대에 있던 바이러스가 같이 얼려져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빙하를 터뜨렸을 때 온도 보존만 할 수 있는 기능만 있으면 당연히 터뜨리죠. 근데 그걸 터뜨렸을 때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걸 함부로 터뜨리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아까 디랄르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단편적인 연구 결과를 바로바로 믿고 실행하는 면이 있죠. 아무래도 우리는 지금 시한폭탄을 가진 것처럼 째깍째깍 거리는 걸 계속 임시방편으로 막고 있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빙하 터트리는 장면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터트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 빙하 터트리는 장면이 진짜 헤일메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딱 마감이 되기 직전에 공을 던지는 게 헤일메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빙하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지구에서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걔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마지막으로 탁 쏜다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저라도 빙하 터트렸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에서 가장 메인은 저는 빙하를 터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이 그러네요. 책의 가장 하이라이트? 왜냐하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왔어. 이 이상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우린 여기서 이게 최고의 방법이야 라고 했으면 오죽하면 터뜨렸겠어?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메인은 빙하. 터뜨리는 거, 빙하를 터뜨리면서까지 그 바이러스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난 솔직히 안 터뜨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을 거야?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양자택일의 순간에 네. 놓인 거죠. 그러면. 나는 오히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죽거나 그 미생물로 인해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겠지만 다 죽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이대로 있으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진짜 마지막 최후의 보루의 수단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게 지구를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을 위해서. 맞아요. 지구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막 온실효과니 어떻게 뭐라 하지만 지구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온도 몇 도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 공룡시대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더웠습니다. 바이러스들이 있었지만 지구는 좋았어. 이 상태에서 더 많이 지나가서 온도가 더 떨어지고 해도 지구는 좋을 거예요. 인간한테 안 좋은 거지. 네, 지구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스트라이트라고 하면 바로 터뜨렸습니다. 짤 없어요. 한 방만 터뜨리는 게 두 방 더 터뜨려주세요. 저는. 헤일메리에 비료한 게 확 와닿네요. 저도 그래서 이 책 처음 읽었을 때 빙하 터뜨릴 때 그 과학자 울었을 때 저 같이 울었거든요. 왜 당황해요? 그동안 울 수도 있잖아. 울 수도 있어요. 그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나의 평생이 담긴 과제였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뭔가 서사가 있을 때 극으로 갈 때 약간 눈물이 나요. 뭔가 성공도 그렇고 실패도 그렇고 좌절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제목에 비유하니까 너무 딱 와닿았던 게 비강까지 터뜨린다고? 이런 생각에 그때 막 울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할 때 어. 우주선을 쏘아올리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우주선을 쏘아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과정이 나오잖아요. 과정을 나오고 마지막으로 쫙 쏘아올리면서 어쨌든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빵 터트리는 그 자체는 되게 짧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터트린 이 순간 제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간 건 이 헤일 메리가 이제 자기의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스트라이트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살 거 다 했다 하면서 쫙 쏘아올린 저는 오히려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게 이렇게 오마주라고 하나요? 이렇게 겹쳐지는? 네, 약간 저는 그런 느낌으로 오히려 받아가지고 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우주선과 이제 남극 터트리는 요게 좀 나와서 저는 오히려 되게 좋았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 버린 거. 그렇지. 얘네들도 원웨이로 가는 거잖아. 남극을 터트리는 것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끝이야. 똑같은 원웨이를 이렇게 중첩되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아마 이게 없었다라면 또 그냥 그대로 지나갔겠지만 전 이게 진짜 한 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그 지구 온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터트리는 게 그렇죠. 또 효율적이게 잔열이 남아있을 때. 그거는 빨리 터트리면 터트릴수록 좋다고 보기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근데 확실히 여기 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 보호와 인류 생존 중 무엇이 더 우선순위일까요? 하면은 극으로 몰아갔을 때는 당연히 인류 생존이죠.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구를 버리고 화성 갈 수 있으면 당연히 화성을 가야죠. 왜냐하면 인류 생존을 위해서라면 인간은 인간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뭔가 인류 생존과 환경 보호가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뭔가 될 것 같잖아요. 뭔가 이렇게 화성에 가서 테라포밍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의 발제가 나오는 게 저는 또 새로워요. 환경과 맞아요. 떨어뜨릴 수 있는. 응, 응, 응. 여기 바로 앞에 대학병원이 있어가지고. 경대병원 네, 혹시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자주 들립니다. 편집인가요? 근데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풍경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트라트의 그 결단력이 끝에 가면 갈수록 약간 헉 싶은 부분이 많았어요. 점점 극단으로 가는. 맞아. 진짜 독하지 않으면 맡을 수 없는 직책입니다. 이건 맞아요. 정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로봇처럼 행동하거나 맞아. 모든 생각을 이렇게 탁 음. 그게 아니면 진짜 힘든 인물이 아닌가. 뭔가 그래서 약간 이름도 되게 잘 지었잖아요. 스트라트. 아, 되게 스트라이크 같고. 맞아요. 맞아요. 되게 키 큰 단발, 금발 여성일 것 같아요. 아니면 쇼컷 여성 이렇게. 저는 좀 그렇게 그렸거든요. 오. 저는 그 극한 직업에 나오는 그 여성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까지 자를까요 하는 그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여자분이 생각이 났거든요. 저는 딱 느껴진 게 그거 딱 우리가 알고 있는 딱 커리어먼 느낌. 딱 커리어먼 이렇게 긴 생머리인데 이렇게 말아올 때 찍어 딱 있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딱 해가지고 되게 칼 옷 완전 정장 칼옷 그러니까. 딱 입고 맞아. 되게 눈빛으로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진 않지만 그 눈빛이 되게 날카로우신 분. 약간 좀 그런 느낌. 항상 하이힐 신고 다니시고. 그 장진희님 이런 느낌. 설마 이분이 캐스팅 되시는 건 아니겠죠? 진짜 웃기겠다. 되게 몸매 관리 잘하시고 오. 절대 비만은 안 될 것 같아. 칼로리 다 머릿속으로 생각해가면서 본인 몸에 영양분을 투여하는 칼같이. 느낌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카리스마 있으려면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는 몸이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좀 약간 좀 딴 얘기지만 영화 위플래시 혹시 보셨나요? 그 대머리. 뭐 모르겠습니다. 잠깐 짧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교수분이 굉장히 되게 독단적이고 카리스마 있게 나오는데 저는 그분이 자기 관리가 잘 돼 있어서 그런 이미지가 구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명령을 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뭐 불만을 하겠지만 따르려고 하면 그런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는 몸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력이 있다면 남한테 좀 가혹해도 된다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왜냐면 위플래시에서 이 교수가 자기가 이제 입지가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멤버들한테 굉장히 가혹하게 대하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반감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게 정말 좋은 리더인가? 저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었어요. 이게 엘리트 교육, 한국의 엘리트 교육을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영화긴 한데 질문이 뭐였죠? 실력이 있으면 가혹해도 되겠느냐? 자기 팀원들이나 이런 쪽에. 저는 일단 그 영화를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실력이 있으면 가혹해도 저는 오히려 반대로 가혹할 거면 실력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되게 와닿는데 지금 확 와닿는데요? 가혹할 거. 저도 그렇게 답변하고 싶네요. 그래. 근데 왜 따라? 가혹할 거면 확실하게 뭔가 실력이라 있어야 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굴려야 돼. 아니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가혹할 자격이 있는 분들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라트도 물론 설명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설명을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이걸 만약에 못 알아듣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못 사람을 막 그치. 다그칠 수는 없겠죠. 실력이 없는데 가혹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그건 금방 떨어져 나오고. 네, 맞아요. 탄핵. 아 여기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플래시 영화도 한번 다뤘으면 좋겠긴 해요. 너무 좋은데요? 저는 봐야 되겠어요. 저는 그 영화를 이거 녹음 끝나고 마저 얘기합시다. 그 얘기는. 네. 6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헤일메리에서 3, 4년간 코마에 빠졌다가 눈을 떴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먼저 났을 거고 어떻게 행동했을지 상상을 해보면서 이제 이 팟캐스트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남아있는 것들 중 뭐가 가장 마음이 쓰일 것 같아요? 지구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부러. 일부러도 있고 지금 나의 상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그동안 내가 이루고 했던 또는 뭐 가족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여유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마 이때 깨어났다라고 하면 전 제일 먼저 신경이 쓰이는 건 지구일 것 같아요. 아, 나 이 프로젝트 해 말어. 없으면 할 필요 없잖아. 그럼 놀아야지. 근데 지구가 남아있대. 그러면 해야지. 하긴 거기 최첨단 컴퓨터랑 다 있잖아요. 와이파이도 있고. 네. 놀려면 얼마든지 놀 수 있죠. 난 진짜 재밌게 잘 놀 것 같은데. 밥 주고 커피 주고. 바깥에 구경하면서 뭐 블로그는 안 하지만 블로그 좀 하고 이렇게 기록도 좀 남기고 그 항상 과학자들 보면 오늘의 일기처럼 계속 남기잖아요. 난 그 남겨보면서 나 오늘 뭐 하고 놀았다. 뭐 하고 놀았다. 이렇게 전 되게 잘 놀 것 같거든요. 근데 나도 만약에 욕하면서. 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서 이씨 돌아가면 죽일 테다. 약간 이런 거. 어떻게든 돌아간다. 그건 내가 두고 봐라. 내 집 있는 걸로 당장 돌아갈 테다. 음, 예, 근데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일 걱정되는 건 가족들이 있다라고 해도 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지구일 것 같아요. 일단 지구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나의 미션이니까. 나의 미션을 내가 만약 알고 갔다면 그러면 내 이 미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저는 미션을 수행하다 죽을 것 같아요. 제 성격에는. 어. 오히려 지구가 없어졌다 해도 미션을 안 하고 내가 놀기 시작하면은 여기 온 이유가 정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구가 없다 하더라도 미션을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니까. 본인의 효용을 끝까지 그렇죠. 지키면서. 원경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제가 상상력이 좋은 편이긴 해도 이 상황을 상상하면 사실 공포밖에 안 되거든요. 조금 이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상황을 조금 덜 극하게 설정해 보면 지금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마음에 쓰이는 건 집이겠죠.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빈둥거리던 나의 그런 할 일 없던 시절이 가장 그리울 것 같고 저는 근데 만약 이렇게 극한에 있을 거면 바로 우울증 빠질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우울증이에요. 저는 지금도 저를 지탱하는 것들에게 너무 감사하면서 생각하고 제가 제 자신을 지탱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제 주변에 저를 지탱하고 있는 것에 큰 감사를 느끼면서 많은 부분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지탱하는 게. 환경적인 것도 있고 가족, 친구, 뭐 조건 같은 것들. 그래서 저는 바로 쓰러질 것 같아요.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일을 하다가도 슬퍼지는 거죠. 갑자기 문득문득 생각나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분이 좋으면 효율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고 효율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저는 기분이 좋아야지 효율이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나락으로 갑니다. 상상해보면 약간 이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아직 뭐 이렇게 썼는데 이 수식 스승님이 알려주셨는데 하면서 스승님 생각도 하고 나 이렇게 잘 갖고 놀던 큐브 이거 엄마가 줬었는데 하고 이제 또 갑자기 또 깍하고 듬성듬성 그 연결고리들이 되게 생각나지 않을까? 여기서도 굉장히 유머러스하잖아요. 그레이스가 혼자서 막 드립치고 실험도 막 하고. 그 실험도 진짜 하고. 뉴스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답하고. 맞아. 그러면서 막 그 이불을 자기가 이렇게 막 해먹 걸치듯이 걸쳐가지고 뭐 나는 뭐 철학자 누구다 이러면서 막 드립을 치는데 그걸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상기가 되면 너무 슬픕니다. 저는 사실 이 공간에 저 혼자 냅두는 건 물론 즐기겠지만 내일 내가 시달릴 나를 생각하면서 혼자 있는 거를 즐기는 거지 영원히 나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즐겨요. 제가 파악한 저의 상태로는.
스트라트가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처벌을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쨌든 지구는 다시 살아나는 걸로 결말이 났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순간 스트라트를 신봉하는 단체들이 생기지 않을까? 아 당연. 당연하죠. 메시아처럼 네. 당연. 옳았다 당연합니다. 하고 아, 정부를 그런 처벌하는 정부를 뭐라 하지 맞아요. 않을까? 하죠. 저는 지금도 스페이스X가 테라포밍 성공하면 일론 머스크 당장 종교됩니다. 바로 종교돼. 바로 메시아. 어. 진짜. 죽어가는 지구를 살린 위 음. 이렇게 어. 해가지고. 아마 종교단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진짜. 저는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맞아요. 무조건. 특히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잘 생기잖아요. 그럼 분명히 생길 거예요. 분명 생깁니다. 진짜. 네. 그리고 저는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궁금한 게 돌아갔을 것 같아요. 지구로 가고 있는 도중에 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어. 로키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지구로 갈 거예요? 저는 로키한테. 저도 로키한테 무조건 가거든요. 어차피 지구는 나를 원웨이로 버렸어. 그럼 나는 굳이 내가 글로 가든 안 가든 크게 문제가 안 돼. 저는 그런 것보다 그 죄책감이 지구에서 절대 떨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알잖아요. 로키가 죽었구나. 그거를 아니까 어차피 내가 사실은 로키 덕분에 나는 목숨을 얻은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모른 척 할 수 있다? 절대 못해요. 저는 하물며 누구를 이렇게 제가 실수로 때려도 모른 척하고 못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심지어 죽었어. 그걸 어떻게 그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지구에서 오요식하면서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로키를 도와주고 그리고 로키한테 조금만 더 아스트로파즈 조금만 더 달라. 근데 실제로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지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안 돌아간다라고 선택을 한 것처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만 로키 구하고 다시 지구 갈 것 같긴 해요. 로키를 구하고 거기서 지구로 다시 간다. 왜냐면- 얘는 로키 행성으로 가잖아요. 얘는 지금. 그러니까 네. 저는 로키 행성 못 살아요. 빛이 없잖아요. 저는 로키 행성에서 절대 못 살아요. 로키가 빛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저는 못 살아요. 넌 따라갈 것 같은데. 새로운 행성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만나러 가야지. 내가 언제 그걸 또 보겠어. 내 평생에 죽어서도 못 보는 광경 아니에요. 그렇죠. 가야지. 그럼 나 데리고 갔다가 가죠. 찍고 다시 오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찍고 지금 얘도 보면 찍고 가잖아요. 아. 나 찍고 만약 못 온다 해도 어차피 원웨이로 난 어차피 죽은 운명이라 지구는 다시 안 돌아갈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안 돌아갈 생각이 아니라 못 돌아가는 곳이었어. 그럼 난 거기서 죽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막 새로운 세상에 막 이런 거 막 근데 웨딩 같은 것들 있고. 돌아갈 수 있으면 저는 항상 돌아갈 것 저도. 같아요. 저도 뭐 굳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안 돌아간다는 건 아니지만 난 일단 무조건 따라갈 것 같아요. 경험은 할 건데. 나 데리고 가죠. 나 무조건 갈 거야. 어때? 나 데리고 가줄 수 있어? 약간 이렇게. 내가 지구과학 알려줄게. 내 지구에 대한 모든 걸 알려줄게. 가자. 나 여기서 좀 알고 가야 되겠다. 나 약간 이런 느낌. 너희 친구들을 보여줘. 막 이렇게. 넌 무조건 따라가지. 나 이렇게. 그러면은 그 로키 행성에서 쓴 글로 평생 인쇄로 벌어먹고 살 수도 있겠다. 저는 거기서 지구가 일단 계정 하나 만든다. 블로그 만드시나요? 계정 만들어서 일단 지구로 쏠 거예요. 저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쫓아간다. 타고난 모험가신 걸로. 그러니까. 신난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로키 행성까지 간다는 이유가 그 지구로 그 4개 쏘잖아요. 난 이미 할 거 다 했잖아. 근데 내가 굳이 거기 가도 특별히 뭔가 할 건 없어. 이미 나의 목적은 끝났어. 그럼 이제 나의 그걸 좀 챙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목적은 이미 달성을 했고 이거만큼 그러니까 이 이상 내가 할 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나의 좀 챙겨도 나쁘지 않구나. 엄청나신 분이네. 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을 즐길 줄 아는 게 진짜 외향성이라 하더라고요. 내향, 외향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타인과 낯선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환경이 변할 때 그거를 잘 타고 가는 거. 그거에 딱 즐기는 사람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을 찾는 사람이 외향이고 오. 주변이 안정적일 때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내향이라 하더라고. 내양. 저는 이. 저는 양. 저도 집에 갑니다. 집에 가야죠. 저는 그 로키한테도 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51대 49의 확률로 로키한테 안 가고 지구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책감을 끌어안으면서 살지 않을까. 제가 더 살고 싶어요. 지구에서. 로키를 외면하고 싶어요. 지구에서. 죄책감을 끌어안고 오는 거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바라는 어떤 저의 성장 단계에 있어서는 그런 죄책감을 느꼈을 때 그 죄책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긴 해요. 지금의 이기적인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긴 한데 그렇게까지 성장을 못한 상태인 것 같고 지금도 굉장히 고민이 되면서도 로키를 외면하고 지구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큽니다. 어렵네요. 로키한테 갈 것 같아. 당장은 로키한테 가겠지만 결국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울면서 갈 것 같긴 해요. 집에 못 가서 슬퍼서 울면서 가신다는 거예요? 지구로 못 돌아가는 게 슬퍼서 울면서 가신다는 거예요? 슬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해야 할 것 해야 같은 그 사이에 갈등 때문에 울 것 같아요. 그 갭 때문에. 나의 통제력의 한계에 대해서 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거 한 게 로키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모르고 가요. 그러니까 얘가 그레이스가 그 방향으로 일단 네, 가죠. 그 그레이스가 일단 가서 찾자라는 식이었어. 맞아. 이게 더 큰 변수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가 갔는데 못 찾을 수도 있어, 진짜.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전 갑니다. 방법을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애초에 지구구야 진짜 알 것 같아요. 일단 디테일즈 다 보냈고 일단 로키 한번 가보자. 이야기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음. 덕분에 네. 정말 즐겁게 대화를 나눴는데 도니님부터 오늘 팟캐스트 어땠는지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모임이랑 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이 마무리 소감에 이게 있네요. 여러분이라면 헤일메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나요? 가자 우주로. 제 저는- 생각에는 도니님은 본인이 프로젝트 만들어서 갈 것 같아요. 네, 뭐든 시켜주면 한다. 가자. 약간 이런 음. 입장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두꺼운 책이었는데 또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 나누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팟캐스트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지금 다행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팟캐스트 때문에 헤이메이 프로젝트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불평을 했지만 이 소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재미없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켰고 맞아.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책을 떠나서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초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면서 소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재밌었고요. 쳐다만 보면 어떡해요.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속으로 바로 하실 줄 알았어요. 마지막이니까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저는 약간 프로토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면 딱 말하려고 했는데 다 쳐다만 봐가지고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헤일메리 프로젝트 2023년 최고의 책이어서 이거를 공감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독서 모임에서도 책 편식 있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SF 같은 경우에는 그런 책 편식에 잘 뭐라고 해야 되지? 잘 걸러지는 그 분야니까 그래서 뭐 책 읽는 사람한테 가더라도 헤일메리 프로젝트 읽어봤냐면 고지고대로 다 뭐 안 읽어봤다고 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막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상상력의 끝까지를 과학적으로 돌릴 수 있어서 뇌가 돌아가는 느낌이라 굉장히 즐거웠던 경험이었고요. 팟캐스트는 뭐 말을 뭐합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에 이사하시면 또 초대할 테니 거의 한 달에서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이렇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달만 저희는 한 5월 말쯤에 볼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면서 미리 일정을 좀 빼주십사 네네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더. 말씀 주세요. 하다 보니까 좀 더 준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음에는 초대해 주시면은 네. 조금 작품을 더- 그러면 그때는 선택을 힐링님이 하십시오. 선택하는 걸로. 왜냐면 선택한 상태에서 오셨으니까. 네네네. 다음에는 그럼. 다음엔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로 좋아요. 시타르타 같은 거 좋지 않나요? 시타르 2탄 들어가는 건가요? 인간 실격 어떠세요? 인간 실격 좋다. 인간 실격 괜찮아요? 인간 실격 주인공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죠? 맞죠? 본인이 딱 그럴 것 같아요. 도대체 뭐야? 지켜야 할 것들을 안 지키고 인간 실격 좋네요. 다음에 얘기 나눕시다. 일단. 네네네네. 인간에 대한 찬반으로. 오늘 네, 좋아요. 팟캐스트 사색과 지랄을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